자, 안녕하세요. 박기호 논술입니다. 자, 오늘은 연세대 합격한 합격생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합격생인 김한규 학생을 이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우선 선발보다 일반 선발이 사실상 논술에 합격하기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이 논술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논술 실력이 남들보다 좋다는 것인데 어떻게 평소에 논술을 잘 했나요? 저는 서울 경기 지역이랑 다른 지방 도시의 출신이고 저 같은 경우는 재수를 냈고 그리고 현역 때는 논술이라는 전형을 거의 알지도 못했고 준비할 여력이 없었어요. 지방 학생들은 보시다시피 지방인 아이들은 공감이 가겠지만 서울 경기 지역과 다르게 전부 수시면 거의 내신 학생부 전형 아니면 간혹가다 한두 명 정도 입학사정관을 준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거의 논술에 대해서는 저는 현역 때는 공부를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일단 고3 때는 논술이라는 걸 잘 몰랐다. 네. 대부분 학생들은 학생부 전형을 준비한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논술을 어떻게 공부하게 됐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들과 다르게 재수를 선행반부터 시작했어요. 선행반에 딱 들어와 보니 처음에 이제 논술이라는 수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논술이라는 수업을 보고 학원에서 이걸 준비해 주는구나 생각했고 이거를 나도 한번 준비를 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1, 2월에 막 이제 아이들한테 저는 모르니까 물어봤죠. 어느 선생님이 좋고 어느 선생님이 좋고 어느 선생님이 물어봤죠. 그리고 이제 저는 처음에는 박기호 선생님이 아닌 타 선생님을 이제 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3월에 이제 재정반 시작하면서 선생님을 처음 뵙게 됐죠.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저희 반 애들은 다른 애들 타 선생님을 들은 애들도 있고 물론 선생님 수업을 듣는 애도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표 만들기 기법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딱 들으면서 저거를 써먹으면 내가 연세대를 붙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 강의를 그냥 듣기로 했죠. 그러니까 제 강의 기법 중에서 표 만들기, 즉 매트릭스 기법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론 5가지 중에서 특별히 매트릭스 기법이 유용했고 그것이 연세대 논술에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올인.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연세대 문제는 1번 문제 언어 논술 문제가 있고 2번 문제 자료 해석 문제가 있어요. 자료 해석은 이제 통계 자료 해석인데 이게 좀 학생들이 좀 어렵거든요. 2번 같은 경우 어떻게 해석했나요? 어떻게 풀어나갔죠? 저 같은 경우는 연세대 논술은 1번, 2번 이렇게 2개 있고 1번은 비교 대조하는 부분이고 2번이 자료 해석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2번에는 저는 수리적으로 좀 뛰어나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릴 때부터 수학을 잘했고 그리고 표를 붙는 능력이 남들보다는 넓다고 생각해서 2번보다는 1번이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저는 논술을 처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글도 잘 쓰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 대조라는 말이 너무 생소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수업을 듣고 표를 만들다 보니 1번 문제가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교 대조라는 말은 일단 그 재심을 독파하고 있지 않은 독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일단 할 수가 없는 문제 자체거든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표 만들기 공식, 매트릭스를 만들고 나서부터는 딱딱 기준점을 갖고 정확히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한 듯 비교 대조를 해서 딱 제 글을 쓸 수 있으니까 오히려 1번 문제에서는 이제 남들보다 더 잘 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트릭스 기법으로 1번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했다. 그리고 이제 매트릭스 기법 하니까 비교 대조는 식은 죽 먹기다. 뭐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 이어서 2번 문제는 어떻게 풀었나요? 자료 해석이 참 어렵게 나올 텐데. 저는 처음에는 1번을 걱정했기 때문에 2번쯤은 1번이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 생각했었어요. 근데 2번 문제가 그래서 선생님이 자료 해석 강의를 개설하셨을 때 처음에 고민했죠. 들을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저는 논술을 처음 하는 거고 선생님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듣기로 했죠. 그래서 들었는데 좀 결과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일단 저는 표를 너무 지엽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고 선생님은 좀 더 포괄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전체적인 사고를 저한테 하게 해주셨죠. 그리고 사소한 용어 같은 경우 원래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표가 점점 증가하는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남들은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양의 상관관계라는 정확한 표현을 썼거든요. 양의 상관관계. 그리고 표와 다른 표는 또 점점 하락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음의 상관관계라고 또 정확히 표현을 했죠. 그렇죠. 그 외에도 인과관계 등 여러 가지 용어를 저는 매끄럽고
명확하게 이 표현이 어울리는 곳에 정확히 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강남 메가스터디에서 자료 해석 강의를 깔 때만 해도 학생들은 이제 자료 해석이 뭐냐, 도대체 그 수업이 왜 필요하냐, 뭐 이런 반신반의 이런 게 많았는데 실제 자료 해석 강의는 연세대와 성균관대 같이 표를 해석하는 학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됐죠. 네. 그리고 그 자료 해석 강의는 이제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게 사회 탐구에 나오는 사회 문화나 그다음에 한국 지리에 나오는 도표 문제 그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보다 더 심오한 내용들이 들어있죠. 네. 특히 사회학적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통계의 기본도 알아야 되죠. 네. 그래서 우리 상관관계, 인과관계 뭐 이런 기본적인 개념과 그 다음에 독립변수, 종속변수의 개념, 그 다음에 허위변수, 외제변수 이런 개념들도 좀 알아야 문제를 풀기가 쉬웠겠죠. 그렇죠. 특히 요즘 이제 논술 문제는 실험심리학 이 문제가 등장하면서 우리 행동경제학과 실험심리학에 있는 실제적인 통계, 실험 이런 것들이 동원되니까 실험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죠. 네. 그래서 자료 해석 강의를 따로 개설한 것이었죠, 제가. 네. 자,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 이제 박 교수님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나 자신의 글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 같아요. 자신의 글을 완성시켜 준다. 스스로 쓸 수 있게끔 한다. 네. 이유는? 저는 논술을 처음 했으니까 처음에 메가스터디에서 주기적으로 논술 시험을 치는데 첫 시험은 정말 다 쓰지도 못했고 이 제시문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정말 소설을 썼죠. 논술이 아니라. 그러면서 나는 처음에 좌절했어요. 나는 논술을 포기해야 되는구나. 그런 저에게 선생님은 글을 쓸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남들은 남들 걸 인용하거나 이시다반? 네. 그런 거랑 아니면 그냥 제시문을 보고 소설을 쓸 때 저는 이제 저만의 글을 쓰면서 남들은 논술 시험 치고 감에 의해서 됐다 안 됐다 이러는데 저는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시험을 딱 치고 이 글은 잘 썼구나, 이 글은 떨어졌겠구나, 이걸 딱 판단할 만큼의 저 글에 자신감이 생기고 좀 더 명확해진 글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었던 게 매트릭스의 힘이다. 매트릭스랑 그 다음에 유형별 공식. 거기서 힘이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쭉 자랑을 했다면 실제 뭐 5가지 기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법들을 내가 수업 시간에 소개를 했고 접근을 했는데 특히 좀 어려워서 적용하기 힘들었던 게 있다면 어떤 게 힘들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논술을 처음 하는 경우니까 처음에는 뭐든지 다 해보려고 했었어요, 선생님 강의를.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논술만 준비해서는 대학을 못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최저라는 그게 한계의 1차적인 목표가 있으니까 수능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는 수능 공부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 논술을 하는데 논술을 주말에도 저는 한두 시간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시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수능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의 많은 부분을 소화하려고 했지만 못한 게 있는데 그게 부엉이 눈이랑 마인드맵 그건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제 사고를 확장시켜 주는 데는 좋은 부분이지만 제 시간과 그리고 제 아직 논술 수준으로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 부분을 저는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자기한테 맞는 최소한의 방법을 딱 선택한 다음에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를 했다. 그런 얘기군요. 그리고 주말에 공부를 하더라도 논술 공부에 시간을 그렇게 3시간, 4시간 투자한 게 아니라 딱 한두 시간 투자하고 그리고 단과 수업을 들은 거죠. 제 단과 수업을 듣고 그렇게 해결을 한 것이죠.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연세대에 딱 가서 매트릭스를 직접 짰을 거 아닙니까? 그죠? 표를 딱 짜고 느낌이 있었어요? 어땠어요? 처음에 연세대 문제는 원래와 다르게 선생님과 같이 수업을 들었던 부분은 작년, 재작년 기출은 너무 어려웠어요. 어려웠죠. 표를 만드는. 근데 그래서 되게 긴장을 많이 한 상태에서 그 시험장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원래는 좀 저 학년은 좀 쉽진 않죠. 쉽진 않죠. 연세대 합격생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죠? 네. 그렇지만 타년도보다는 쉬운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이제 저는 체감하고 있었어요. 제시문을 읽으면서. 근데 옆에 있는 애들은 막 저는 제시문을 읽는 부분인데 막 글을 써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조바심이 났지만 저는 그래도 저 자신을 믿고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표 만들기를 차근차근 만들었죠. 그래서 표를 만드는데 저는 30분 정도 걸렸어요. 그 정도 걸려야 정상이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근데 신기한 게 표를 만들고 나면 글 쓰는 건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 맞아요. 저절로 돼요. 거기 있는 걸 그대로 옮기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험을 맞출 수 있었어요. 그렇죠. 글쓰기에 조바심을 내면 이제 글을 쓰다 보면
다시 좋은 게 생각나요. 그래서 고치다 보면 그런 구조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독해를 정확히 하고 매트릭스를 정확히만 짠다면 그걸 천천히 옮겨만 적으면 합격을 할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 논술 공부는 얼만큼 했느냐 그 이야기는 했었고, 사실 그러면 책 읽기는 얼만큼 했을까요? 우리 독서 논술도 참 중요하다 그러고, 사실 이번에 우리 강남 메가스터디에서 재수종합반에서 제가 재수종교반에서 논술 수업을 할 때 돈키호테 지문을 가르쳐 준 적이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게 그대로 연세대 지문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 대박이요 하고 막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랬는데, 사실 물어보고 싶은 게 그 수업을 정확히 듣고 그 다음에 돈키호테와 산초 이야기까지 정확히 풀어나가서 수업을 한 학생들도, 수업을 듣고 풀어나가는 학생들도 사실 합격했을까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제시문을 적중했다고 하더라도 논제가 바뀌면 그 제시문은 소용이 없잖아요. 네. 그죠? 자, 그래서 매트릭스를 정확히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뭐 일반 학원에서는 우리 독서 논술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해서 작년에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유행했었고, 그거 다 독서하고 그랬잖아요. 올해는 이제 유행할 게 뭘까요? 바로 레미제라블 선풍을 이끌었죠. 그래서 그 책이 3권이나 돼요. 책이 그 완역본이. 우리 다이제스트 그 뭐 장발장 그런 얇은 책이 아니라 긴 책은 3권이 넘는데, 그 책을 전부 다 읽고 있는 건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시문을 맞추는 건 의미가 없고, 정확한 건 자기가 쓸 수 있는 힘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책은 얼마나 읽었을까요? 본인은? 이거 들으시면 화하실지 모르는데 전 태어나서 책을 정말 거짓말 말고 읽은 책이 만화책 포함해서 100권이 안 돼요. 만화책 포함해서 100권이 안 된다. 그럼 책을 그렇게 적게 읽어도 연세대 논술에 합격을 할 수 있다? 네. 뭐 그런 뜻이 되나요? 저는 일단 책 읽기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고 글 쓰는 것 자체도 좋아하지 않아요. 글을 잘 쓰지도 못해요. 근데 제 사례를 한 개 들어보면 제 원래 입학 동기가 있는데 같이 논술전형에서 붙었거든요. 연세대 입학 동기? 네. 근데 그 사람이랑 논술 얘기를 하다가 느낀 건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책을 어릴 때부터 꾸준히 많이 읽어왔대요. 근데 그게 언어 능력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논술에서는 오히려, 논술은 제시문을 보고 원하는 논제를 딱 읽고 원하는 답을 뽑아내야 되는데, 자기는 그 과정에서 자기의 사고가 들어가서 정말 3, 4개월 동안 처음에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배경 지식이 들어가서? 네.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배경 지식이었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제시문을 명확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배경 지식에 의존해서 문제를 푼다든가, 그 다음에 독서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결국 사고가 한정돼 있고 창의적인 답안이 나오지 않죠. 네. 그리고 제시문에서 묻는 말, 그리고 논지에서 묻는 말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본인은 글쓰기에도 자질이 없었고 독서량도 많지 않은데 합격했다는 것은 결국 국어 점수와는 별로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 되죠. 사실 국어 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저 같은 경우는 놀라시겠지만 현역 때는 어느 5등급이었고요. 어느 5등급? 그리고 평가원은 현역 때 거의 둘 다 2등급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설, 정연합 이런 거는 거의 3, 4등급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언어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현역 때는 언어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 연세대 논술에 연세대 합격했다 그러면 좀 연세대생들이 짜증낼 만한데, 네, 그래도 수능 때는? 수능 때는 최저 맞췄죠. 최저 2등급을 맞춰서? 네, 한 개 틀렸어요. 그렇죠. 잘 하셨네. 그러면 국어 점수하고 논술은 그렇게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없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리고 독서량도 상관이 없어요. 없다. 결국 논술은 글짓기가 아니라는 거죠. 논술은 대학에서 묻고 있는 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논증하는 그런 힘이 중요한 것이지, 독서량이나 또는 배경 지식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고력, 논정력이 중요하다는 것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실제 그러면 본인은 생각했을 때 그 매트릭스 기법 표 만들기가 참 좋았다고 했는데 실제 표를 몇 개나 만들어 봤어요? 솔직히 제가 몇 개 만들었는지는 안 세봐서 모르겠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이었어요. 처음에 선생님 수업을 3월에 접했으니까 3월부터 정확히 2월 중순이죠. 네, 그렇죠. 네. 쉽게 3월. 쉽게 3월. 오케이. 그때부터 했으니까 처음에는 선생님이 수업이 끝나면 바로 복습을 할 수 없었어요. 일단 재정반 수업은 평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말에 가서 선생님이 해주신 제가 적어 필기했던 부분을 보지 않은 채 그러면 수업을 듣고
그 주말까지 시간 동안 저는 이미 그 내용들을 까먹어요. 선생님이 그렇죠. 해주신 부분.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있죠. 네. 토요일쯤 이제 모든 한 점심 저녁쯤 이렇게 짬을 내서 한두 시간 정도 새로 그 지문을 보고 제만의 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선생님 거와 비교를 하면서 아, 이 부분은 내가 틀렸고 이 부분은 내가 맞췄구나 하면서 점점 선생님을 따라가려고 했죠. 아, 네. 그러면서 그 부분이 처음에는 표를 만드는데 한 개 만드는데 정말 거짓말이고 한두 시간 또 모자랄 때가 있었어요. 표 너무 만드는데. 생소한 부분도 있고 표 만드는 게 자체가 익숙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 3, 4개월 정도 지나서 선생님과 자료 해석 강의를 들을 여름쯤엔 그때는 선생님 제가 만든 표가 선생님과 거의 비슷해지고 그다음에 저만의 표를 만드는데 어떤 지문을 봐도 쉽게 만들 수 있었어요. 아, 결국은 그 매트릭스 표를 만드는데 시간이 한 3, 4개월은 걸리는군요. 네. 그렇지만 3, 4개월만 누구나 배경 지식이 없고 국어 실력이 부족해도 3, 4개월만 딱 정확히 따라온다면 그것도 이제 단과 수업이나 재수종합반 수업을 따라온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그 매트릭스 표 말고 또 유형별 5분 논쟁이라고 해서 유형 공식이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사용했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연세대가 대안제시형이니까 그렇죠. 저는 대안제시형을 일단 1번 문제가 비교형, 네, 비교. 그다음에 네. 2번 문제가 자료 해석. 네. 그리고 지금 경희대 문제 아닌가요? 대안제시가? 네. 네. 그리고 거의 음. 그 부분을 외워갔었어요. 그리고 대안제시의 공식을 외웠다. 네. 어. 그리고 저는 수능을 치고 이틀 뒤에 경희대 시험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경희대 시험을 치러 갔고 이틀 뒤에 그리고 시간적으로 이틀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수능 다음날 신검을 받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정말 기출문제 볼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정말 없군요. 네. 대구에서 KTX 타고 급히 서울 와서 시험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하나 안 봐서 어머니가 전화하셔서 너 재수했는데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하시면서 뭐라 하셨는데 전 당당히 말씀드렸죠. 엄마 합격하고 나서 보자. 다 그렇게 말했죠. 네. 그리고 경희대 시험을 받고 정말 거짓말처럼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안제시형 공식이 정확히 경희대 문제에서 나왔어요. 아, 네. 물론 1번은 대부분 다 비교고 비교인 거 2번 문제에서인가 네. 3번 문제에서 네. 경희대 그 대안제시형이 거의 점수가 높았던 걸로 기억해요. 네. 배점이 40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쉽게 쓰고 붙었던 거. 그리고 시험장 나오면서 합격이다라고 외쳤어요. 아, 그 정도로 자신감이 네.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유형 공식을 좀 제대로 외운다면 네. 뭐 비교 공식, 비판 공식, 네. 그리고 대안 제시 공식, 주장하기 공식 1, 2. 그죠? 설명하기 공식, 그다음에 요약 공식. 이런 공식 6가지. 6가지를 제대로만 외운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논술의 유형은 전부 다 한 방에 그냥 해결할 수가 있죠. 네. 우리 보통 논술은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 해요. 첫 문장. 첫 문장을 어떻게 쓸지 몰라 하고 한 단락 쓰기를 어려워하는데 유형 공식을 배우니까 어떻던가요? 그냥 저는 표 보고 유형 공식 적용하니까 그냥 써지던데요. 아, 첫 문장 고민할 필요도 없이 네. 그냥 왜냐하면 자동으로. 어쩔 수 없는 게 표를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제시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제시문 독해를 정확히 하고 나니까 음. 첫 문장도 그냥 제시문에 있는 말을 보고 제가 하는 말을 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글이 점점 체계적으로 써진 것 같아요. 그렇죠. 유형 공식만 적용한다면 매우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글도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결론적으로 정말 논술로 대학을 갈 수 있습니까? 어때요? 솔직히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음. 수시 전형에서 정시 포함해서 논술로 가장 많이 뽑잖아요. 그렇죠. 모든 대학이든. 아, 정시보다도 훨씬 네. 논술을 많이 뽑죠. 근데 네. 그 부분을 많이 아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논술은 최저를 맞추거나 아니면 그냥 운이다. 이런 단순한 막연한 생각으로 30 거의 한 수시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 반으로 논술을 뽑거든요. 아, 연세대는 그렇죠. 네, 네. 논술을 절반 70명이 뽑죠. 저희과 정원인데 33명 논술을 뽑아요. 아, 70명 정원에 33명을 네. 뽑았다. 엄청난 기회죠. 네. 이 부분을 뭐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연세대에 가려면 논술을 포기하면 안 되죠. 네, 그렇죠. 즉 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내신은 전부 전국에 있는 수험생이라면 다 준비하는 시험이고 수능도 전부 다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논술은 준비한 애들이 적어요. 맞아요. 그리고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의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또 논술이에요. 그렇죠. 용어 하나라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조금만 자기가 욕심 있고 체제를 맞출 수 있다면 논술에 시간 투자를 해서 당당히 합격할 수 있는 건 쉽다고 생각해요. 아, 일단 수능 체제만 맞출 수 있다면 그리고 논술만 준비된다면 문제가 없다. 사실 뭐 학생부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네. 솔직히 학생부는 그렇게 높지가 저 않았나요? 학생부는 2점대 3, 4 정도. 오, 높았네요. 2.33면. 저희 학교가 지방이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특목고 출신들도 많이 오니까 네. 심지어 내신으로 학생부로 5등급, 6등급도 합격하기도 하죠. 거의 특목고 출신은 거의 3, 4점대 다 그렇죠. 일반 3, 4등급. 네. 거의 논술 전형에서는 학생부를 안 보잖아요. 그렇죠. 잘 안 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메가스터디의 동영상을 보는 이제 후배들한테 권한다면 논술 강사는 누구를 추천하고 싶나요? 우리 낙관자는 소리 같으면 자, 당연히 박 교수님이죠. 왜 그런가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박기호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논술 시험장에 가서 자신만의 글을 써낼 수 있어요. 아, 이것만 확실한 것 같아요. 자신만의 글을 쓸 수 있다. 네. 뭐와 뭐로? 비교표와 그다음에 유형 유형별 공식. 공식으로. 그래,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연세대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한마디 해준다면 마지막으로 연세대 논술은 무엇이다? 어떻게 준비하라? 이렇게. 네. 연세대 논술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연세대가 너무 높은 대학이고 논술이 어렵다고 많은 아이들이 두려워하는데 전 논술을 처음 하는데도 연세대만 바라보고 논술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표를 만드는 거 연습하고 유형별 공식을 잘 적용하면 당당히 연세대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우리 보통 이제 주변에서 논술로 합격한 사람이 없다 이런 말들을 네. 많이 해요. 그게 이제 논술의 특성인데 논술은 논술로 시험을 보면 논술로 합격을 여러 개 하거나 아니면 다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죠. 네. 본인 또 논술 2과나 저는 2개 붙었죠. 2개 붙었죠. 5개 중에. 5개 중에 2개. 이런 식으로 논술을 보통 2~3개는 합격을 해요. 그런데 떨어지는 학생들은 6개 내도 다 떨어져요. 왜? 준비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합격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박기호 논술입니다.